천식의 치료. 크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관지가 좁아졌으니까 그거를 넓혀줄 수 있는 브론코 다일레이터, 심텀 릴리버를 쓰고요. 그다음 어쨌든 이게 에어웨이의 하이퍼 레스폰시브니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써 있는데,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다 ICS입니다. 그래서 ICS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요. 복잡하게 써 있지만 ICS만 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론코 다일레이터에 숏액팅, 롱액팅, 뭐 베타 아고니스트, 안티콜리너직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요즘 약간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천식에서는 베타2 아고니스트를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사바. 그래서 근데 약 이름 있잖아요. 이거 사바의 살부타몰, 뭐 라바의 살메테롤, 뭐 이프라트로피움, 티오트로피움, 이름을 저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사바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라마 이렇게만 나왔는데, 티오트로피움, 물론 이제 COPD 문제긴 했는데 티오트로피움이 답으로 나오거든요. 라마라고 안 나오고, 뭐 장기간 작용, 뭐 항콜린즈 항콜린즈 이렇게 안 주고 답을 티오트로피움 이렇게 줘버려요. 약 이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 이름까지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자, 천식에 대한 조절이고요. 사실 천식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얘예요. 뭐 약은 사실 좀 뻔해서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식 환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래? 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식하고 COPD의 가장 다른 점인데, 천식은 숨이 찼다가 안 찼다가 하는 병이잖아요. 숨이 한번 찼다가 멀쩡해졌다, 다시 찼다가 멀쩡해졌다 하는 병이에요. COPD는 어떤 병이에요? 숨이 점점 차서, 그러니까 이 폐기능 자체가 점점 나빠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COPD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폐기능 자체를 가지고 시비어리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천식은 멀쩡할 때는 완전히 멀쩡하거든요. 숨 찼을 때는 또 완전히 숨 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식 환자를 분류하나요? 라고 하면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평가하는 지표가 5가지 있어요. 이거 뭐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가이드라인이 맨날 나오지만 이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지표가 시험에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지표를. 보시면 별거 없어요. 첫 번째가 데이타임, 그러니까 주간 증상, 일상활동의 제약, 야간 증상, 그다음에 레스큐 트리트먼트의 필요, 마지막이 령 펑션 중에 PFR 또는 FEV1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드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조절이 잘 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밤에는 증상이 없어야 돼요. 숨차서 깬 적도 없고, 그리고 령 펑션도 노말이에요. 근데 낮에 활동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숨차서 그냥 뭐 아까 얘기한 뭐 벤톨린이라고 하는 살부타몰, 사바 뿌리고 좋아지는, 그게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현식 환자가 조절이 잘 되고 계시네요, 지금처럼 치료를 계속 하시죠? 라고 말을 하려면 밤에는 한 번도 숨이 차면 안 되고 낮에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숨 차서 뿌리면 금방 좋아지는, 그 정도가 조절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하거나 단계를 오히려 낮출 수 있고요. 조절이 안 되면 치료 단계를 점점 높여야 됩니다. 조절이 잘 될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즘 이제 바뀐 개념이 뭐 쇼덱팅 베타2 아고니스트만 뿌린다는 개념이 없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천식에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 치료 안 하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천식 환자가 있는데 뭔가를 해줘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스텝 2예요, 사실. 원래 스텝 2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천식 환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쓰는 약이 뭔가요?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라는 의미가, 내가 천식을 지금 치료를 해. 내가 천식 환자를 치료 시작을 해. 그럼 쓰는 약이 뭔가요? 로도즈 ICS예요. 그러니까 유지치료라는 말이 붙긴 하지만 유지치료의 첫 번째가 로도즈 ICS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도즈 ICS.
그리고 이런 유지치료를 하는데 숨 차서 중간중간 사바를 뿌리는 거지, 사바는 치료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왜 협심증 환자에서 치료 물어보면 이 협심증 환자를 더 오래 살게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 쓰니? 안정형 협심증에서. 그럼 우리가 무슨 약 써요? 안정형 협심증에서 환자를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약. 아스피린, 베타블로커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안정형 협심증 환자를 니트로글리세린을 줘서 내가 이 환자를 치료했어. 이렇게 말하진 않지. 니트로글리세린은 뭐예요? 그냥 가슴이 아프니까 잠깐 안 아프려고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아픈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로 우리가 안정협심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천식에서 사바를 뿌리는 건 숨이 차니까 지금 그 숨찬 걸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뿌리는 거지, 그 자체가 천식에 대한 치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식에 대한 치료가 뭐냐고 물어보면 ICS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게 가이드라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언급이 돼서 그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거지, 옛날하고 바뀐 게 없어요. 천식의 치료는 ICS예요.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ICS에서 끝나요, 시험 문제가 대부분. 천식 환자 왔네, 유지치료 뭐 할래? ICS 끝. 이게 다예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죠, 사실은. 치료는 별로 어렵게 안 나와요. ICS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로도즈 ICS에다가 라바를 추가합니다. 루메틴 베타 아고니스트. 그 이상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밑에는 요거 대신할 수 있는 옵션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로도즈 ICS 대신에 난 뿌리는 게 너무 싫어, 나 알약 먹는 게 편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코티겐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약들을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나는 로도즈 ICS 더하기 라바를 쓰기 싫어. 그럼 로도즈 ICS 하면서 미코티겐 모디파이어를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건데, 굳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얘기는 얘네가 우선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리슨에도 똑같은 표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 내용이 시험 문제로는, 제발 아셨죠? 제가 얘기했어요. 8월 모레는 그 임종평 문제는 국시전에 꼭 잘 보시라고. 살코이도시스입니다. 살코이도시스는 원인을 잘 모르는 온몸에 그래뉼로마가 생기는 이상한 병입니다. 원인을 잘 모릅니다. 왜 우리 몸에 여기저기 그래뉼로마가 막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생기는 애고요. 주로 폐에 생깁니다. 바이라테랄, 시메트릭, 하일라, 림파데노패시가 특징이고요. 그 외에도 에리세마 노도즘, 우베아이티스, 뭐 관절염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어요. 이 폐사진을 거의 줍니다. 살코이도시스에서. 바이라테랄, 하일라, 림파데노패시. 체스트 엑스레이로 주거나 아니면 CT로 주거나. 여기 회색 부분이에요. 요런데. 이걸 엑스레이로 보면 앞에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보이는 거죠. 요런 게 나오고요. 검사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원칙적으로 검사는 우리가 이 그래뉼로마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뉼로마라는 걸 확인을 하면 살코이도시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넌 케이제팅 그래뉼로마. 우리 몸에 여기저기에 넌 케이제팅 그래뉼로마가 많이 생기는 걸 그냥 살코이도시스라고 부르니까. 특히 이 바이라테라 하일라 림파도노패시가 생기고 여기서 이 그래뉼로마가 나오면 이제 살코이도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조직 검사했어. 그랬더니 KJ-10 그래뉼로만 나왔어요. 그럼 진단이 뭐예요? 결핵이지. KJ-10은 항상 결핵이지. 그래서 넌 KJ-10이 나오니까 살코이도시스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넌 KJ-10 그래뉼로마. 그럼 이 부분에 주로 생기니까 이 부분 조직 검사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브론크스잖아요. 그쵸? 이 까만 부분. 브론코스로 들어가서 바늘로 폭 찌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BLB죠. TBLB. TBLB가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기본적인 확진 검사는 TBLB. 체스트 엑스레이 찍고 의심되면 CT 찍고 그 다음에 TBLB.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치료는 증상이 심하거나 심장 또는 뭐 하이퍼칼세미아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스테로이드를 쓰고요. 아무 증상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흔한 게 아무 증상 없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관찰이에요. 그거는. 관찰하면 절반 이상에서 나중에 완치가 돼요.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미니말 또는 노심텀이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켜봐, 그냥. 노어 세라피. 뭐 이런 겁니다. 문제를 보시죠. 문제를 보면 압니다. 45세 여자가 건강검진 흉부 단순 촬영에서 이상소견이 있다고 왔다. 우연히 발견된 엑스레이 이상소견이에요. 특별한 증상 없다. 가장 의심되는 질환은 sar코이도시스. 옛날에 이거 유육종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사르코이드증이라고 합니다. 3번. ACE가 여러분이 아는 그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 맞는데요. 혈청 ACE가 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확진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참고가 되는 검사입니다. 37세 여자가 전신 피로감과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다. 흉부 엑스선 사진과 폐 문부 림프절 병리 조직 사진이다. 혈청 AC는 70이었다. 가장 의심되는 진단은 뭐 사진 보면 알 수 있죠. 조직 검사 결과 넌 케이제팅 그래놀럼하고요. 4번 살코이도시스. 근데 이게 보기가 좋다. 이게 보기가 좋은 게 사실 우리가 이게 조직 검사하기 전에 엑스레이만 주고 의심되는 거 1번 보니 sar코이도시스. 그거 말고 한 2개 정도 더 생각해 볼 만한 거 없을까? 그러면 림포마. 폐에 생기는 림포마. 어차피 림프절 꺼지는 거잖아요. 림포마. 또는 뭐 결핵도 가능하고요. 폐암도 이렇게 보일 수 있기는 합니다.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이 사실 조금씩은 다 가능한 애들이에요. 근데 ACE가 올라가고 조직 검사에서 그래듈로마가 나오면 4번인 거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4번이. sar코이도시스의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은 5번. 우연히 발견되는 거. 38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가슴 액선 이상으로 왔다. 우연히 발견된 이상이 있대요. 비흡연자고요. 호흡기 증상은 없었고요. 피부 병터나 시력장애 없고요. 심자음도 들리지 않고요. 엑스레이와 CT가 다음과 같다. 칼슘도 정상. 바이라테랄 하일라 림파데노패시. sar코이도시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유로마 sar코이도시스. 보기 중에서는 뭐 당연히 2번입니다. sar코이도시스. 이 환자 이거 똑같은 문제 주고요. 자, 치료는 이라고 바꿨어요. 문제를. 진단은이 아니라 치료는. 그럼 답이 뭐예요? 관찰이지. 아무 증상 없고 하이퍼칼세미아도 없잖아요. 관찰입니다. 관찰. 나올 수 있어요. 관찰. 꼭 기억하세요. 40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가슴 액선 사진에 이상이 있다고 왔다. 증상 없다. 칼슘이 올라갔다. 오, 하이퍼칼세미아. 의심하고 보면 왜 하이퍼칼세미아 줬는지 알겠죠? 이 엑스레이 이상이라는 게 지금 바이라테랄 하일라 림파데노패시가 있다고 준 거고요. 지금 하이퍼칼세미아가 있네요, 이 사람은. 증상은 없지만. 검사 뭐 할까요? 뼈 스캔, 갑상샘 초음파, 체스트 CT, 복부 CT, 피부 경유 바늘 점검. 5번은 진짜 아니다.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TBLB를 하면 했지. 3번입니다. 일단 CT 찍겠죠. 뭐 그리고 나서 TBLB 할 겁니다. TBLB 해서 sar코이도시스라고 확진이 되면 이 사람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연히 발견된 가슴 엑선 사진 이상이에요. 하지만 칼슘이 높죠. 고칼슘 혈증이 있죠. 고칼슘 혈증도 스테로이드 치료 적응증입니다. 답은 프레드니졸로. 치료는 프레드니졸로. 그래서 앞에 문제랑 이 문제랑 치료에 대해서도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문제 같으면 관찰, 이 문제는 스테로이드. 이 문제가 이게 문제집에 있는데 이 문제 제가 되게 싫어요. 37세 여자가 흉부박 액선 촬영상 이상소견이 있어 왔다. 다음으로 해야 할 검사는 이러고 지금 3번하고 4번을 다 줬거든요. 1번도 할 수 있고 2번도 할 수 있고 4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해야 할 거. 1번은 진단의 결정을 줬는데 BMP가 80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럼 이건 신부전은 아니란 얘기지. 그럼 뭐 ILD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진 보면 ILD예요. 답이 5번입니다. 42세 남자가 3일 전부터 왼쪽 가슴이 아프다며 병원에 왔다. 5일 전부터 열이 나다가 식은땀과 기침이 났으며 숨을 크게 들이쉬며 왼쪽 가슴이 아팠다.
아, 왼쪽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물 찼거나. 체온이 38.5도다. 가슴 청진에서 왼쪽 아랫부분에 호흡이 감소되어 있었다. 아, 이거 물 찬 건데요? 그러네요. 조치는 불을 뽑아서 이거 검사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이게 답이 1번 아니고요. 3번 전혀 아니고요. 뭐 피부비가 뭐 바늘바늘 하기는 뭐야. 이거 세포 검사하는 건데. 4번, 5번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답이 2번입니다. 파라뉴모닉 이퓨전 중에서도 이거 엠파이마입니다. 엠파이에마. 어쨌든 2번. 세균 감염이라고 봐야 됩니다. 45세 여자가 2시간 전부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왔다. 3시간 전에 머리가 아파서 아스피린을 복용했는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왔다. 10년 전에 천식을 진단받고 이네일드 스테로이드라는 얘기예요. 이네일드 콜티코스테로이드랑 라바를 규칙적으로 흡입하고 있다. 그럼 어느 단계인지 알겠죠? 이네일드 ICS에 로도즈 ICS에 이 라바를 같이 쓰고 있는 단계네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추가로 흡입하고 사바를 뿌렸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갑자기 악화돼서 왔어요. 아우 간단해요. 뭐 힘들게 읽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 환자는 천식의 급성 악화. 그러면 평소 단계랑 상관이 없어요. 천식의 급성 악화는 일단 산소 주고 사바 쓰고 그 다음에 IV 스테로이드 쓰고 이게 답니다. 답 5번.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천식의 급성 악화 IV 스테로이드. 자, 73세 여자가 3개월 전부터 숨이 차다며 병원에 왔다. 3개월 동안 숨찬 병. 빨리 걸으면 숨차요. 새벽에 숨차서 깨요. 20년 동안 혈압약 먹고 있어요. 가슴 청진에서 제3심음이 들리고 양쪽 폐에서 크래클이 들리고 다리가 부었대요. 와, 호흡기에서 이딴 문제를 내. 3심음이 들린대요. 제가 카디오 그 내용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국시에서 3심음 들린다고 하면 이거 뭐게요? 이거 신부전이에요. 그냥 뭐 보다마나 신부전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양쪽에 물 찬 거는 신부전 때문에 크래클 들리는 거고 그러면 오목부종이 설명이 되죠. 그렇죠. 아, 이거 신부전인데 그냥? 3심음에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답이 2번이에요. 신부전. 신부전을 냈네. 68세 남자가 3시간 전부터 숨이 차다며 왔다. 가슴이 아프고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갑자기 생겼어요. 40감년의 흡연자이고 왼쪽 가슴에서 호흡이 들리지 않는다. 한쪽에서만 호흡이 안 들리니까 물 찾거나 뭐 유모스락스나 이런 건데 뭐 사진 보면 알겠지. 유모스락스네요. 시커멓게. 4번. 마지막 문제인데 60세 남자가 3년 전부터 기침을 한다며 병원에 왔다. 기침을 할 때 가래도 나오고 기침은 하루 중 자고 일어났을 때 심했다고 한다. 평소에 숨은 차지 않았다. 감기를 앓으면 기침 가래가 많아진다. 가슴 청진에서 특별한 거 없고 엑스레이도 사실 보면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뭘 것 같아요? 병력으로 보면요. 60세 남자인데 3년 전부터 기침을 하고요. 기침 가래가 많아요. 가래도 나오고. 평소에 기침 가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평소에 기침 가래 많은 병은. 뭐랑 뭐예요? 브론키եկ타시스. 평소에 기침 가래 많아요. 그럼 일단 그 말 자체가 브론키եկ타시스 일단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고르라 그래서 COPD입니다. 답이 6번, 7번이에요. 읽어보면 나머지 애들보다는 6번, 7번이 이 환자랑 딱 맞기는 해요. 평소에 그냥 기침 가래 많은 할아버지. 6번, 7번이 전혀 자연스럽긴 해요. 너무 힌트가 없긴 한데 조합도 좀 생뚱맞고 지워가면서 골랐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64세 밑에 거. 64세 남자가 2개월 전부터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며 병원에 왔다. 기침은 말을 할 때 수시로 나왔고 가래는 없었다. 기침만 나요. 이것도 그냥 봐서 알 수 없고요. 엑스레이 봐야 돼요.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레프트 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떡하니 메스가 보입니다. 런캔서입니다. 2번. 64세 남자, 30감년의 흡연자. 런캔서입니다. 이렇게.
자, 또 있네. 이씨. 70세 남자가 1개월 전부터 숨이 차다며 병원에 왔다. 6개월 전부터 언덕을 오를 때 숨이 찼으나 1개월 전에 감기를 앓은 후 숨이 더 차다. 심음은 정상이고 양쪽 등 쪽 아래에서 거품 소리가 들렸다. 어우, ILD? 근데 볼까요? 70세 남자, 1개월 전부터 숨이 차다고 왔다. 6개월 전부터 언덕 오를 때 숨이 차다. 흡연자이다. 혈압은 정상이다. 심음은 정상이고 양쪽 등 쪽 아래에서 크래클이 들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 아래쪽에서 크래클이 들린다고 하면 힌트가 이게 너무 없긴 한데요. ILD 아니면 하트페일리어입니다. 뭐 사진은 ILD 같긴 한데요. 검사 고를 해요. 일단 HRCT가 답에 있겠죠? 보면 ILD니까 지금 3번, 4번 체스트 CT 그리고 1번 고를 수 있죠. PFT. 그럼 뭐 파렌키마 리스트티브인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 4번 고르고요. 굳이 하나 더 고르래요. 고를 거 진짜 없거든요. 이 문제 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1번, 4번, 5번이에요. 5번이 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양쪽 폐에서 크래커 들린다고 하니까 이거 신부전인지 한번 확인해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셀 디지즈 생각해서 1번, 4번이고요. 혹시나 하트페일리어 아닌지 1번, 4번, 5번. 그래서 뭔가 양쪽 폐에서 크래크를 들릴 때 우리가 신부전, ILD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IPF 특히 이런 걸 떠올리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비슷한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시험에서 보니까. 양쪽 폐에서 크래크 들리는 거 애매하게 주고 ILD냐 하트페일리어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내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앞에 문제 가보면 아까 BMP 준 문제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거 BMP 80 준 거, 엑스레이 주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ILD인지 하트페일리어인지 감별해봐. 그래서 지금 뒤에서는 아예 이 BMP를 답으로 물어봤고 밑에 문제입니다. 70세 남자가 5일 전부터 숨이 차다며 병원에 왔다. 2년 전부터 무거운 짐을 들고 걷기가 힘들었고요. 1년 전부터 금방 숨찼대요. 1주 전부터 감기를 앓은 후 가래가 양이 들고 누렇게 나왔대요. 히스토리는 뭐 COPD인데요, 거의. 그쵸? 이거 누가 봐도 COPD의 히스토리입니다. 엑스레이 찍었어요. 자, 두 가지 고르세요. 이게 되게 썰렁한데 답이 1번, 8번입니다. 1번 폐활량 측정, 8번 기관지 확정제 투여 후 폐활량 측정. 보시면 28번 문제 맨 밑에 줄 보시면 양쪽에서 쌕쌕거리는 소리 들렸다고 했잖아요. 천식 아니면 COPD입니다. 답은 1번, 8번. 근데 뭐 1번, 8번을 따로 하나? 보통 한 번 해야지. 폐활량 측정할 때 프리, 포스트 다 합니다. 이상한 문제긴 합니다. 답은 1번, 8번. 문제들이 뭔가 좀 약간 깔끔하진 않긴 하지만 뭐 그건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대부분 다 한두 개 좀 특이한 게 있긴 했지만 대부분 다 공부했던 거에서 나오니 공부했던 거 중에서 뭔지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엔도 류마티스 알레르기 할게요. 내일